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한번 아까 자기 페이스에 있는 한. 트럼프 행정부 혹은 네. 이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니셔티브가 존재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한국 이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북한 해방, 해방. 네.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이게 필연적인 구조 속에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된 겁니다. 세팅이 된 거고 그거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미국의 네, 정치, 네, 그 이제 상하원 네, 양원에 이미 정치가 트럼프보다 소위 독수리가 비둘기 옷을 입어서 짝퉁 비둘기. 트럼프가 짝퉁 비둘기. 비둘기가 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둘기는 매가 되고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 그 매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야 북한 비핵화 우리가 이야기했지. 그럼 북한 해방이야. 레짐 체인지야. 인권 문제 빨리 하자. 그 비둘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야. 민주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매가 되어서 지금 저 비둘기 옷을 입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답답하고 그걸 비판하려고 난 카드가 도와주는 매파 카드를 내니까. 그러니까 독수리의 발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네. 이게 좀 문학적으로 굳이 무화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네. 그런 구도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미국 대외 정책의 중요한 축이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 또 하잖아요. 겉으로는 트럼프가 막 변화무쌍하고 또 적극적이고 시간 얼마든지 해도 이러는데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재무성하고 이제 CIA가 미국이 아까 미국이 정말 쿨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화당에서 말하자면 동맹에 대한 재보장 리어슈런스 액트를 해가지고 설사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자기가 선택을 하거나 주한미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에서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 의도는 제재를 계속 하기 쉽지만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그걸 카드로 쓰면은 안 돼. 예. 이건 법률로 지정해 놓을 테니까 너 함부로 그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숨통 튀어줄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북핵에 관한 북한에 대한 지금 정책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우선 첫째는 그 국방 군사에서는 지금 접수평정이 굉장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랑 할 때 얘기한 그 SFAB.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군, 현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감은 이거예요. 현지 보안군, 그러니까 저기 그 설치 육성 자문단이야. 그렇죠. 자문군이에요. 자문단. 네, 자문단. 한 단이 전문가 한 7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자문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것보다는 그냥 군사 자문단이죠. 딱 접수하고 보안군이라는 게 접수평정항 초기에 모든 이 안정화 작전의 안정화 작전 자문단이에요. 안정화 자문단. 자문단인데 사실은 지휘단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평양에 투항한 군대 등등등 해서 무력으로 저 체제의 질서를 확보하는 말하자면은 기획, 지휘, 자문단이죠. 예, 그러니까 체제가 저쪽에 붕괴했을 때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보안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급속 발전시킬 거냐 이거를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게 한 단위, 한 자문 여단이 한 700명짜리 전문가인데 이걸 지금 5개 여단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무시무시한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이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데 가면요.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용역회사 직원이잖아. 그렇죠. 그거 아시죠? 네. 그 용역회사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 정식 미군이거나 정식 미국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죠. 미국은 교도소를 짓고 운영하는 것도 사기업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많다고요. 핵심적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 북한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들이 용역 직원의 형태로 지금 한국에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데. 충원 어마어마하고 또 있다는데. 청긴 누수를 하시네요. 그게 네. 참 그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잘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예. 미국이 21세기에 말하자면 지금 이라크전 2번 했죠. 그 다음에 뭐 아프간에서도 대고생해 왔죠. 계속 했죠. 상당한 부분은 미국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원병제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모자라요. 모자르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사실은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용병이죠. 용병인데 이게 용병이 총 쏘는 용병, 뭐 특수작전하는 용병도 있잖아요. 아니고. 네이버실 같은 용병도 있지만 예,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SFAB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안군 육성 예. 운영 자문단 같은 이거는 미국의 정식 국가 공무원들, 국가 그렇죠. 군인들이고 예. 이거 말고 예.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용역 전문가들 부대가 지금 아웃소싱이죠, 뭐. 아웃소싱하는 전문가들 부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한 조직입니다. 일부 아니 예. 많은 예비역 베테랑들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장군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정보계통, 정보계통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 이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 국내에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요새 그 충원교가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사람, 군수, 그 다음에 그 행정 이런 예, 예. 여러 가지 요소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반군 반민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미국 국방 쪽에서는 접수 평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 준 체제, 그 준비, 예. 무기서부터 전략 무기, 그다음에 폭탄, 토마호크 이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그렇죠. 안정화 전문 요원들까지, 안정화 네. 전문 부대, 예, 예. 안정화 자문단까지 이 풀 세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재무성이나 CIA는 계속해서 경제 제재 그렇죠. 압박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겉으로 딱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걸 핵심적으로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목록을 제출하고 무제한 사찰을 허용해라.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너 만나줄 게 아니야. 저는 사실 그래서 2차 북미회담 없을 거라고 봐요. 있으면 빗장 열고 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그게 있으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맞았죠. 김정은이 못 내려올 거다. 방한 못한다. 못한다. 예. 이게 뭐 우리 국내에서 뭐 엄청난 도발인데 엄청난 도발이고 그 다음에 그거 못해요. 간이 약해서 두 가지 죽는데. 그게 두 가지죠.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 방남이 의미하는 엄청난 그 말하자면 도발성도 있지만 문제는 그 도발성에도 불구하고 방남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건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협상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분홍빛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효용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평양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패싱이에요. 문재인 패싱이 문재인 패싱이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패싱을 한다. 그다음에 저 중국 가서 혼밥 먹으니까 시진핑도 뭐 김정은의 문재인 패싱. 그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죠. 예.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해도 안 될까요? 예. 이게 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바뀌고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다 이런 것들이 예. 이게 구조가 되는 가장 확실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은 미국의 세계 에너지 패권의 세계화 하는데 네네. 한국이 너무나 소중한 지리적, 정치적, 체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핵만 없어지면, 북한 해방만 되면. 요번에 예. 맞습니다. 중국이 한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미국 셰일가스 우리 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아마 우리 대선 때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진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략 이것을 치열하고 치밀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천년 대운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지식인이나 지식층이나 이제 저기 이 제도권이 깨야 돼요. 민초는 많이 깨고 있는데. 자, 이런 세 가지 예, 예.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바로 목전에 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일본 강점이라고 하는 폭망으로 가지 않는 네. 110년 전에 폭망으로 가지 않고 아마 이 시련을 거쳐서 세계적인 기회 그게 동아시아 자유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에너지 미국 셰일에 의한 세계 에너지의 안정화와 번영 이쪽에 소위 한반도가 올라타고 핵심지 소위 네트워크 세계에서 우리가 노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도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망상 아니죠. 새해를 맞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예예. 그 이제 2018년에 네 가지 이제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밝힌 게 우선 첫째 전반기에 문재인이 분홍빛 꿈을 꿨다. 예. 그래서 참 나라가 망하는 걸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와중에 미국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미중 전쟁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한 15년 되겠죠. 예, 7월부터 한 15년 전개되겠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가요 저거. 예, 맞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미중 전쟁과 전후 70년 체제. 네. 전후 체제 70년의 종식이에요. 그렇죠. 전후 체제 70년. 그러니까 반소 반러 체제 70년의 종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소 반러 체제 70년의 종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네. 그러니까 반소 반러 체제 종식되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한반도가 이제 중심. 예, 그러니까 한반도가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실은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세계 질서 개편의 뇌관과 열쇠가 된다. 열쇠가 됐다. 뇌관 및 열쇠가 됐다. 이제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연적인 귀결로 문재인의 개발지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제 개발질이 완성됐죠. 완성돼서 이제는 제가 보면은 뭐 20대의 60% 이상이 문재인 반대. 70%가 아니 남자는 70%가 남자, 반대. 20대 남자. 그런데 또 여성은 또 거꾸로 한 60%좀 예, 저기 찬성 뭐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개객기 이 차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죠. 경제 폭망인뿐만 아니라 이 그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판이 결국은 워싱턴과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서 펼쳐지는 판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문재인은 완전히 패싱돼 있는 존재고. 그렇죠. 이제 뭐 평양까지도 패싱인 것 같은데. 그런 상태니까 평양도 이제 문재인을 패싱한 상태잖아요. 이런 판이기 때문에 저거 이때까지 뭐 한반도 무슨 운전자론 얘기하고 평화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다. 저게 뭐라고 주장하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야 만다. 이거가 사람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감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한 문재인의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되니까 그 거짓말을 거짓을 꿰뚫어 보게 되니까 문재인이 개발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질을 또 본인이 또 남북 뭐 군사 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드디어는 현직 저기 뭐야 이걸 뭐 이제 선제적 무장 해제. 선제적 무장 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군의 전략을 하는 이제 군사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선제적 무장 해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예. 아주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거의 영토를 포기한 그런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컨벤셔널 워페어라고 그러죠. 예. 탱크 오고 비행기 오고 뭐 하고 하는 전통적 우리 6.25와 같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위 말하자면 전격적 선제 공격을 해서 서울을 함락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줬죠. 웰컴. 그러니까 웰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기 백두 칭송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백두 혈족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뭐 다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뭐 방송에서도 우리 저 시청자는 방송에서도 개그맨이 주장하는 데서 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학교에도 붙었습니다. 네네. 지금 다 아직 안 오는데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 대자보들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개발질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막 뭐 숨어있던 두더지가 올라오는 그런 장면인데 개발이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보는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주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분노는 정말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6.25 경험을 한 전쟁 세대든 아니면은 우리 역사를 그냥 그냥 역사를 연도별로 외우는 그것도 이거는 짜증나고 분노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적 이제 군사를 했는데 이번에 에이브람스가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지만 사실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남북 간에 그 말하자면은 협정한 거는 유효하지 않아.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상 변동이 있다. 예컨대 중요한 도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찰 보조차 못하게로 지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아마 개입할 겁니다. 유엔 사령관이. 바로 개입하죠. 바로 개입하죠. 그래서 또 그 개발질 했고 그 다음에 제재 완화 가지고 우리 얼마나 정말 짜증나는 말은 경상도 말로 얼마나 외교적인 우사를 했습니까? 외교적인 참사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 국제적인 경제 제재 그 벽을 두더지처럼 뚫어보려고 온갖 개발질 다 하다가 다 개망신하고 끝났죠. 그게 프랑스 가서 개발질, 유럽 가서 개발질. 그게 현상 자체로는 우리 이제 뭐 기레기도 그 얘기를 하대요. 많은 언론들은 대리 외교입니다. 외교의 핵심은 어느 국가를 대리해 줄 거는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평양을 대리하는 외교, 김정은을 대리하는 외교.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아주 우리 한국에서 더 유명해졌을 겁니다. 고든 창이 에이전트 같아. 에이전트가 이든 아니든 에이전트 같이 보고가 해야 된다. 뭐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우리야 뭐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대리 외교의 참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부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저 김태우 지금 문건으로 뭐 나오긴 했지만은 그 바로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이 자존심을 상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는 대통령이 외교적인 참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롱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이펙 가서도 무시당하고 아셈 에이펙에서 무시당했고 그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리 외교는 아닌데 LA를 가야 되는데 LA도 못 가고 체코로 가서 관광을 한 건지 원자력 세일즈를 한 건지 뭐 그런 정도. 즉 정부 그리고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랬고 정부가 움직이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지금 몇 년도 지금 정부냐? 만주사변 때 우리 만주 시절 정부냐 아니면 21세기 정부냐라고 하는. 근데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해요. 젊은 기자든 데스크든. 뭐냐면은 외교적인 근데 자 나는 반대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 반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외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사전에 제재 완화에 대해서 프랑스의 외교부와 프랑스의 그 사전 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협상을 외교안보 수석 시켜야죠.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니까 미리 실무진들 고위급에서 다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어라. 결론을 내고 나면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것, 안 할 것 구분해서 해요. 근데 외교적인 협상도 전무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겠죠. 프랑스 외교부 네. 혹은 프랑스 정보부, 프랑스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겠죠. 네.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충고를 하고 진언을 하고 막아야 되는 게 외교안보 수석의 할 일이에요. 외무부 장관의 할 일이고.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하고 우방이지만 마크롱한테 창피를 당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뉴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인용할 데가 없어요. 네. 공개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이지만 네네. 이게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풍문을 그냥 전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이제 그 핵심 지도자들 네. 혹은 프랑스나 이런 그 자유진영의 핵심 지도자들 외교가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개땡땡. 그게 제가 들은 쌍욕을 한다라는 풍문을 들었어요. 제가 뉴스 아닙니다. 가짜 뉴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뉴스라고 주장 안 해요. 뉴스라고 주장 안 하면 제가 가짜 뉴스가 아니죠. 두 번째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라고 보는 흐름이 있어요. 뭐 그런 치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풍문이 있어요. 네. 외국의 핵심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여기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뭐 국격이 이게 그 평양 대리인 3류 짝퉁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그래서 그 헛발질 문제, 개발질, 헛발질. 이제 더 중요한 걸 또 저거 했었죠. 이제 다 들어보면 요번에 이제 저기 뭐야 헌법 계약 실패한 것도 개발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은 이게 속내만 다 드러냈잖아. 되는 거 없이 저 에너지. 에너지를 황당한 거 아니야. 탈원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관통하는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 연결하겠다 그랬고 얼마 전에 한전은 탈원전 시켜놓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송전선으로 이어지는 전력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친 것들이. 그리고 철도까지 이야기하고. 철도 연결. 이거 지금 철도 착공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 착공식 되겠어요? 유의미하게. 그게 착수식이라고 하는데. 착수식? 그러니까 이런 말. 나 이것들 하여간에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몽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야기할 때 이 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아니면은 인지 부조화가 있던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미국이 최소한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석유 때문에 중국이 남사군도에 무리한 짓을 했는데 그걸 중국 체제 전체의 변경을 목표로 삼는 수순까지 다 카드를 다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이게 러시아 푸틴의 가스를 가져온다, 전기를 가져온다. 중국에서 우리 기술 가져가서 훔쳐가지고 만든 중국의 원자력 그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고 문재인 이거 말하자면 정권의 공약에서 이야기했듯이 환경이 어떻고 그 전기를 가져와서 일본에 또 팔아먹는다고요? 일본이 가져올 그런 망상적인 헛발질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헛발질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자연과학을 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가장 정치적인 이거는 국민투표하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그렇죠. 에너지 교수협의회 만들어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공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국민투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벌써 했었어야 될 일이 작년 6월 달에 이거는 국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률을 제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최소한 법률 제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공론화 심의위원회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예, 창피한 얘기죠. 창피한 이야기 아니고 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많은 이 주권자들이 예. 각성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각성이 정치권에도 이어지기를 바래 보지만 이게 아마 정치권은 맨 마지막까지 각성 못하다가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면 그때 호떡집에 불날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사실은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내 스스로 보기 싫은 자화상이기도 한데 미국이나 서양 친구들이 근대를 주도하면서 정말 차가운 이성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동해야 혹은 감각적으로 뜨거움을 느껴야 그때 대응을 해요. 쌍스럽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민도가. 지식층과 제도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민초는 국민 눈치 훨씬 빨라요. 민초는 빠른데 그게 조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 민초는 수준이 낮지 않은데 이 민초 수준에서 이거 민초가 그러니까 민초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조직화하고 스스로 훈련돼 갖고 제도권과 지식층을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가도록 밀어주는 걸 민초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민초의 문제고 그걸 모르니까 정신 문화나 정신이 다 썩어 빠져갖고 이쪽 제도권과 지식층은 굉장히 상스럽고 천박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몇십 년째. 조선조라고 그러는데 조선조라는 내가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남명조식 선생이 그 집안 어른이라면. 뭐 남명조식 선생이 우리 조 교수님 상소를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마음을 다잡아서 엄정하게 그러니까 대학을 인용하면서 그 민초에게 말하자면 안정과 복지를 줘야 하거늘 어째야 젊은 왕 그대는 성냥이를 시켜서 재물을 향유하고 성냥이가 걸고 온 재물 위에서 그 재물을 향유하고 그 다음에 늑대 같은 인간들을 시켜서 권력 다툼만 하고 있으니 어찌 민이 도탄에 빠지지 않겠느냐.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해도 왕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한자 표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직격탄입니다. 살벌한.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내놓은 그 말하자면은 선비들이 다수 존재했어요. 상소라고 하는 게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왕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정신을 잠시 잃었구나. 그래도 준비를 해요. 그 이제 좀 우울하긴 하지만 아무튼 2018년에 지금 뭐 밖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거가 우리가 대응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우울한 거고요. 2018년 트렌드를 우리 조 교수님하고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죠. 하나는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러니까 전반기. 그 다음에 미중 전쟁과 그 전후 70년 체제의 종식. 그러니까 미중 전쟁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네 번째가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세계 질서 개편을 위한 열쇠와 뇌관이자 열쇠이다. 성숙됐다. 성숙. 그 다음에 5번째가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이 586 독재 그룹. 그 다음에 문재인 집단의 망상과 개발질 이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분명히 맞네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018 트렌드 5대 트렌드를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